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이 2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어제 바통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2200포인트 다시 넘어가면서 2203포인트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종목별 흐름도 나쁘지 않은데 사실 이제 개별 종목 장세로 펼쳐지고 있는 모습 그리고 반도체로 쏠림 현상이 지금 심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은 또 많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실 때는 하단의 번호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지금도 나갑니다. 이곳을 통해서 종목명 가격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보기 채널들이 오늘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이곳을 통해서 함께해 주실 수 있고요. 라이브 채널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의 하치기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실 끝나고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담당 PD가 처음부터 이야기하면서 또 이제 사실 두 분이 오늘 마지막입니다. 저희 이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두 분이 그동안 많이 애써주셨는데 그래서 이 두 분께 꼭 상담을 받아야 한다 하셨던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분께 상담을 꼭 받아야 하시는 분들은 오늘이 당분간은 마지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몰라요. 또 당분간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많이들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아니요. 하품하신 거예요. 오늘 장부터 살짝 짚어주시고 가죠. 뭐. 네. 일단은 시장 긍정적으로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주도 긍정적으로 이제 시장 상승력이 나타날 모습이고요. 만약에 이 상태로 2215선 전고점을 만약에 넘기게 된다면 이대로 스트레이트로 우리 코스피 지수는 2250선 정도까지 달려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시장 흐름에서 2215선을 넘기는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우리 코스닥도 상승력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682선 근접하게 갔다가 기술적 조정력을 좀 받았는데요. 다시금 이제 673선을 넘기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673선을 넘기는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이대로 또 우리 코스닥도 716선 정도까지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요일 날까지도 만약에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다음 주 시장도 긍정적으로 보셔라라고 어제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죠. 근데 오늘 진짜 긍정적으로 상승력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월요일 장까지도 나쁘지 않게 상승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다음 주는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고 매매에 임하셔도 되는 장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수가 나아간다면은 지금 뭐 이제 개별주 장세가 펼쳐지고는 있긴 하지만 지수가 나아간다면 또 대형주 위주 상승 장세가 또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도 체크해 가시면서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8월 6일에 한번 급락하고 밑골이 크게 달고 지금 한동안 또 상승 릴리가 펼쳐졌는데 그때가 좀 떠오른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개인적으로 저도 그때하고 장세가 조금 비슷하게 수급이 들어오지 않나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서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들 이제 상담 이어갑니다. 0170번님의 종목 PPI 11,000원에 비중 10%라고 합니다. 이게 최근에 많이 올라왔어요? 예, 상장하고 예. 바로 조금 올라왔던 그런 종목이고 또 이제 5G 관련해서의 또 사업을 좀 진행하다 보니까 그 관련주로서 기대 심리 좀 부각이 좀 됐던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어요. 자, 보시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광파장 분배기 이쪽 보시고 또 광파워 분배기 미국이라든지 일본, 뭐 중국 시장과 국내 KT, SK 공급하면서 통신망 쪽에서의 적용이 되는 제품이다라고 나왔듯이 이 5G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상승이 났던 그런 부분인데 자, 성장주들이 이제 돈을 좀 잘 벌면은 좋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자, 매출액은 꾸준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자, UV라든가 부채 비율을 봤을 때 그거 조금 더 UVL이 높은데 좀 부채 비율이
이 정도 유보율이 한 200% 넘으면은 적어도 부채 비율이 한 50% 이하로 좀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 얼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금방 또 역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보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매출액과 시가총액 비교했을 때도 주가가 어느 정도 거품이 만들어지면서 공모가가 형성이 되고 또 상장이 되면서 주가가 좀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그 기술적 분석에서 시장에 또 영향을 좀 받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장의 탄력에 이 주가가 가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은 눌림을 좀 줬던 그런 부분인데, 이제 이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는요, 이 분봉을 좀 보면서 우리가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길게 크게 지금 한번 상승했고 지금 눌림을 주면서 이 자리가 딱 저점, 이 가격 저점 가격대에 됐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갈 수 있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손절 라인은 여기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00원 정도 손절 라인을 좀 잡으시면 되겠고, 자, 목표가는 14,950원에서 15,0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이네요. 2897번님께서 55,000원에 비중 50%. 박 의원님,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네, 지수 흐름에 따른 좀 기술적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하락폭 대비, 그러니까 단기 하락폭 대비 61.8%, 아니 23.6%, 역으로 보면 이제 76.4%죠. 그 구간 지금 39,900원 저항받고 좀 일정 부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만약에 이 상태로 39,900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44,000원대까지도 다시금 또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이 잘 상승력이 나타나야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좀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면 될 걸로 보여지고, 매수가가 55,000원, 와, 너무 이제 많이 물리셨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만약에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게 된다면, 평단을 좀 낮춰야 된다면 추가 매수를 진행하시되 손절 라인을 굉장히 짧게 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물량은 37,600원 손절 라인 짧게 잡고 대응하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37,600원 밑으로 내려가면서 만약에 손절이 된다면 저 밑에서 이제 재접근 전략을 펼치면 되는데, 기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술적 매수 구간은 35,700원 밑으로 잡으시면 돼요. 여기서는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 다시 또 일정 부분 또 기술적 반등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37,600원 손절 라인 잡고 내려갈 경우 35,700원 이하로 재접근하는 전략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이 상태로 아까 이제 제가 브리핑 해드렸다시피 상승력이 잘 나오면 4만 원대까지 이제 올라설 수 있는 가능성. 하지만 이제 시장이 잘 상승력이 나타나야겠죠. 그래서 시장이 받쳐주는 한 45,000원 정도 부분까지는 좀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이어가 볼까요? 삼성증권에 이어지는 종목은 4651번님, 동양네트워크스 2,200원에 비중 30% 보내주셨습니다. 예, 이게 지금 무상감자 나오면서 좀 나왔고, 그다음 라임 자산운용하고도 또 연관이 되면서 주가가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태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보시면 자, 영업이익이라든가 단기 수익률 이렇게 계속해서 좀 적자가 나오고 있다는 것, 또 매출액 같은 경우도 역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좀 되겠고, 그다음에 유보율 같은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87% 좀 있고, 자,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115%니까 빚이 많다. 그러니까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는 빚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재무적으로 봤을 때, 또 실적으로 봤을 때도 이미 이 주가는 올라가기에, 턴하기에가 좀 어려웠던 그런 종목이 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이게 무상 감자를 하는 또 이야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나왔는데, 이 이후에 이제 그 올라오더라도 좀 제한적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구간에서 올라오는 그런 패턴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 회사의 내실이 워낙 좀 좋지가 않기 때문에 올라오더라도 제한적으로 좀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또 비중도 30%고 여기에서 또 손절 하시라고 말씀드려도 손절하기가 어려운 그런 위치가 좀 만들어졌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이 종목이 또 이슈를 받으면서 자, 이렇게 한 9%, 뭐 10%씩 올라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좀 비중을 좀 줄여 가시면서 나오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주식을 할 때 가장 먼저 보시는 게 차트가 맞아요. 근데 그거에 모든 것을 맹신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차트와 그다음에 실적, 재무 구조를 비슷하게 아니면 조금 대칭을 뭐 6대4, 뭐 7대3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봐야 되지 뭐 한 차트가 좋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매수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동양 네트웍스 이야기 나눠봤고요. 6752번님 매지온 20만 원. 사실 뭐 13만 원대에서 찍고 반등을 하긴 했는데 20만 원은 아직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약바이오 가지고 계신 분들 얘기를 해보면 한 방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다음 주에 우리 제약바이오 업계에 이제 대규모 행사가 있죠. JP모건 있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예. 있기 때문에 여기 다음 주 정도면 좀 일정 부분 반등력을 단기적으로 좀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8만 1,000원 손절 라인 잡고 18만 1,000원이 이탈되지 않는 한 상승력을 보시고 이 상태로 상승력 나오면 이미 이제 20만 8,000원 정도 한번 저항을 받고 밀렸기 때문에 이 자리는 단기적으로 좀 돌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상승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래서 다음 주 상승력이 잘 나타나면 한 22만 6,000원 정도 선에서 빠져나오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약에 상승이 좀 시원하게 나와준다면 소폭의 수익을 보고 바로 빠져나오시는 걸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자, 5399번님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플레이 위드 매수해도 될까요? 하셨어요. 네, 이제 이 온라인 게임으로서의 이제 날라갔었죠?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한한령 해제 이야기가 좀 기대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갔다 오고 나서 그대로 조금 많은 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일단은 뭐 게임주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게임들의 랭킹 순위를 보면은 중국서 만든 게임들이 랭킹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한령에 막혀 있을 때 중국은 그 사이에 많이 실력을 쌓아가지고 지금 세계 시장에서 우뚝 서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한한령이 해제가 돼서 중국을 들어가더라도 예전만큼 그렇게 경쟁력에서 우위를 좀 점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술적 분석에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뭐 기본적 봐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부채 비율이요 1,700%고요. 유보율이 136%입니다. 재무구조가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이것들은 기술적인 분석에서 짧게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이렇게 실적이 안 좋고 회사가 안 좋은 애들 또 빠지기 시작하면요 급격하게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손절 라인은 여기 지지 라인을 좀 잡고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점 라인을요. 자, 지금 16,500원 정도 손절 라인으로 좀 잡고 좀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분봉을 보면 조금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어요. 오늘 조금 올라온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살짝 눌림을 주는 이런 지지대죠. 17,5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한번 해 보시고요. 자, 목표가는 한 2만 원에서 2만 700원 정도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플레이 위드 이야기 나눠봤고요. 0969번님의 현대건설 63,000원 15% 추가 매수 괜찮을까요? 하셨습니다. 워낙에 현대건설도 지금 내후외환이죠. 이게 대북 관련도 지금 네. 별로고 거기다가 실적 부분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계속 나쁘진 그냥 않습니다. 규제가 많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추가 매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이 내려왔고 예. 순자산 가치 6조 7천억짜리가 현재 시가총액이 4조 3천억까지 내려왔고, 특히 이제 정부 정책이 하나 발표가 났죠. 한 60조 원 정도 즉 SOC 그리고 이제 발전소 쪽 에너지 쪽으로 지금 투자를 하겠다. 정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제 발언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금 건설주들의 일정 부분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가 38,800원에 그냥 과감하게 추가 매수하시고 평단은 좀 낮춰야겠죠. 63,000원 이미 이제 매수가가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다시금 이제 63,000원대까지 상승력이 나타난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상승력이 잘 나와봤자 한 4만 원대를 이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추가 매수를 하셔서 웬만하면 평단을 44,000원 이하로 좀 낮췄으면 좋겠어요. 44,000원.
평단을 44,000원 이하로 낮추면 올해 일정 부분 이제 SOC 투자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분명히 이제 현대건설이 수주하는 게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건설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력 나타나게 된다면 지금 현재 이 하락 대비 38.2% 구간이 44,8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반등력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하셔서 44,800원 이하로 평단을 만드신다면 충분히 한 몇 개월 안에 빠져나올 수 있는 포지션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정도로 가격대가 괜찮다. 그래서 44,000원 부근에서 한번 정리를 하시면 지금 손실이 줄거나 오히려 지금 매수가 부근에서 탈출할 수도 있다라고 잡아주셨습니다. 자, 7916번 코스모화학 7,300원에 비중 30% 오늘 매수했다고 하네요. 네, 한 번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근데 매매를 하실 때는 좀 한 번에 하신 것보다는 조금씩 나눠서 들어가시면 예, 그렇죠. 예. 저도 조금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좀 습관을 좀 들여야 되는데 그게 이제 습관이 안 들면은 이게 한 번에 사주고 한 번에 매도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내 자산을 안정적으로 좀 굴리고 지키시려면은 좀 분할 매수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좀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지난번에도 한번 이 종목이 좀 들어왔을 때 제가 기술적 분석을 했을 때 80에서 90%는 가격 조정이 끝났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로 해서 또 코스모학 같은 GS 쪽으로 또 이 회사 쪽에서 좀 운영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가가 많이 좀 올라갔고 3,000원짜리가 33,000원까지 좀 올라가면서 이 거의 10배 좀 가까이 좀 거의 10배라고 봐야겠죠. 가격대가 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이제 빠르게 또 다시 또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이 나와서 이게 템포가 좀 빠른 것 같아요. 급격하게 추세로 갔다가 또 급격히 추세로 빠지는 그런 흐름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조금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좀 좋겠다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재 이야기가 좀 나와서 악재가 나오고 있지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기회가 악재가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던 거고, 그다음에 오늘 또 이제 수소차 관련해서 정부 쪽에서 보급을 좀 늘리겠다 해가지고 관련 또 종목들도 급등하는 부분인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 무조건 장기로 가져가시는 게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조금 목표가를 좀 크게 높게 드릴게요. 일단은 1차적으로 12,000원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쪽에가 좀 매물대가 좀 잡혀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또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19,000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33,000원까지도 한번 우리가 꿈을 크게 한번 가져보시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스모 화학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다음 종목을 바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 종목은 5118번님 롯데관광개발 14,800원에 비중 10%. 이게 사실 뭐 중국 관련해서도 네. 크잖아요, 영향이 좀. 네. 예. 근데 지금 뭐 많이 부각을 받은 상태라서 예. 우리가 지금 손실권으로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위치를 보면 약간 이제 적자 기조죠. 적자 기조에 3,100억짜리가 지금 시총이 1조를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3배 이상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그래서 주가가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확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일정 부분 존재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기술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고, 근데 실적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제주 드림타워가 이제 완공이 돼서 본격적으로 카지노까지 이제 들어서고 이제 이것저것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일정 부분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미 주가가 많이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한번 짧게 끊어서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가고 철저하게 손절도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손절 라인은 좀 이제 짧게 잡아 드릴게요. 14,000원. 손절 라인 14,000원 짧게 대응하고, 이미 이제 하락폭의 38.2% 구간인 15,200원 정도 부근을 저항을 받고 살짝 좀 밀리는 격이거든요. 그래서 14,000원이 이탈된다면 그대로 이제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고, 만약에 14,000원 이탈되지 않고 이대로 상승력이 잘 나타날 경우 16,800원 정도 자리까지 조금 더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000원 손절 라인 잡고 16,800원 정도 자리까지 짧게 수익을 내는 방향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손절 라인 잘 지켜주시고 수익도 짧게 지금 잡아가자라고 해주셨습니다. 3323번님 대성 파인텍 2,000원 비중 10%. 숫자 딱딱 떨어지네요. 예.
이것도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로서 한번 크게 올라갔던 이제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보시면은 자, 2016년도에 5,000원까지 올라가는 1,000원짜리가 5,500원 상당히 많이 올라갔던 그런 부분인데, 자, 이거에 대한 이제 그 기술적으로 봤을 때, 자, 2016년도에서 최근까지 그 물량 소화, 즉 가격 조정을 참 잘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거의 그 기술적 분석에서 주가는 거의 다 왔다. 마지노선 바닥을 좀 찍어가고 있다. 이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조금 이제 주가가 이제 높냐 안 높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태양열 같은 경우도 신규 사업을 좀 하고 시작을 했죠. 그래서 태양광 관련된 종목으로서 신재생적으로 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매출액이 조금 더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시가총이 한 407억 정도인데 이 정도면 거의 뭐 높다고 할 수는 없죠. 또 주수가 이렇게 많은데도 400 정도면 상당히 낮은 부분인데, 매출액이 조금만 더 올라와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인 게 이제 ROE가 지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되게 괜찮고, 그다음에 UV라든가 부채 비율 같은 경우도 비율 봤을 때도 상당히 좀 안정적인 구조를 좀 만들고 있다는 거고, 자, 2016년도 이후에 그 매출액이 또 영업이익이 또 단기 순이익을 봤을 때 특히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좀 감소를 하죠. 역성장하기 때문에 이것만 조금만 끌어올려준다고 하면 좀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뭐 주식 같은 경우는 밀리더라도 또 빠르게 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자, 지금 2,000원이니까 여기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기다리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비중도 좀 많지는 않고, 오히려 또 여기에서 밀려가지고 1,080원 깨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정적이고, 그러게 되면은 또 시총이 내려가면서 또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저평가가 형성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손절은 또 의미도 없다는 말씀드려서 1,080원을 깨게 되면은 여기서는 10% 또는 15% 추가 매수를 하시고, 그리고 와서 평단가가 좀 내려오겠죠. 그러면은 여기 한 2,000원 정도 올라오면 그때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대성 파인텍 이야기 나눠봤고요. 4209번님의 한국전자금융 7,750원의 비중 40%. 어떻게 할까요? 네, CD 밴 사업 그리고 이제 예. ATM 자동화 기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점차적으로 이제 뭐 오프라인 은행 지점이 이제 많이 없어지고 이제 무인 자동화 지점이 많이 이제 생겨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사업성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자산 가치 전부 다 이제 안정적으로 잘 흘러가고 있지만, 지금 주가가 저평가 상태는 아니고 자기 자산 가치 대비 한 2배 정도 가까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사업성으로 봤을 때 충분히 성장 가능한 회사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제 핀테크가 더 이제 가속화될수록 부각을 받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철저하게 지금 주가 위치에서는 좀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손절 라인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 짧게 잡아드리면 7,600원짜리를 손절 라인으로 정해놓고 홀딩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7,600원을 깨고 내려올 경우 그냥 버렸다가 밑에서 다시 사는 거예요. 어디서 다시 사냐면 대략 한 7,150원 정도 자리에서 기술적으로 재매수하십니다. 그리고 자, 이 상태로 이탈되지 않고 잘 올라갈 경우 1차 목표는 8,500원 정도 자리까지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상승력이 좀 괜찮게 나온다? 그러면 9,000원 정도 자리까지 2차 목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전자금융 이야기 나눠봤고요. 동시효과 진입을 했네요. 자, 다음은 3901번님, 삼성바이오로직스 매수해도 될까요? 하셨습니다. 이게 소리 소문 없이 올라왔네요. 예, 주가가.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이제 조금 더 24만 1,500원 여기서 좀 더 빠지면은 저는 한 20만 원 정도까지 오면은 좀 매수 타임 한번 잡아보려고 했는데, 그 전에 이제 그 시장이 낙폭이 나왔을 때 돈반 나왔다가 또 다시 상승하니까 같이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올라왔어요.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삼성이라는 이 기업의 이 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의 그 중추적인 부분이 바뀌는 현상이 보였었죠. 맨 처음에 제1제당을 가지고 기업을 이끌고 또 거기에 주력을 했고, 그 다음에 막 제일모직으로도 바뀌고, 그 다음에 반도체로 또 주력이 바뀌는 부분, 거기에다가 또 이제 그 고령화 그런 사회가 또 있기 때문에 바이오 쪽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보다는 이 바이오로직스가 좀 빠졌을 때 더 매력이 있다라고 좀 봤는데,
일단은 이제 단기적으로 보다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좀 들어간 것보다는 나중에 또 이 종목이 상승하고 나서 한 번 정도는 어느 지점에서 고점을 형성하고 또 빠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빠지면은 그때 한번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매수를 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굳이 나는 여기에서 짧게라도 수익을 좀 보고 나오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분봉으로 우리가 좀 보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일단은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뭐 여기를 돌파를 하든 돌파를 못 하든 일단은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조정은 좀 우리가 열어놓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한 41만 한 4천 원 정도 이 정도 왔을 때 우리가 단기적으로 한번 대응을 좀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저점이죠. 40만 원 정도에서 좀 손절 대응하시면 되겠고, 자, 목표가 같은 경우는 45만 원 정도 잡고 좀 대응하시면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이제 위에가 높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 손절 같은 거 대응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낙폭이 커지게 되면은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냥 뭐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이 간혹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삼성이 아까 체질 개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삼성전자를 10년 전에 사둘 걸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이제 이 경제방송 한 지가 올해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10년 전에 주가가 기억이 나거든요. 바이오로직스도 어떤 분들은 그래요. 10년을 만약에 묵히면 어떨까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굿이죠. 아, 근데 지금 이게 우리가 타임을 어느 가격대에서 들어가냐가 중요하죠. 기왕이면 싸게 사자 이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싸게 사야 핸들링을 할 수 있으니까. 비싸게 사면은 핸들링이 어렵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앵커님 말씀대로 10년을 번다고 하면 저는 전자보다는 바이오로직스가 굿이다라는, 오히려. 굿이다 말씀.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가는 반도체가 확실히 그렇죠. 더 셀 수도 있다 그렇죠.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7252번님 SK케미칼 69,500원 수익 중인데 목표가 부탁해요. 일단 뭐 수익 중이신 거 축하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네, 지금은 근데 가격이 좀 빠져갖고 약간 손실권으로 내려온 것 같아요. SK바이오랜드가 오늘 가면서 같이 갔나 봐요. 근데 좀. 예. 조금 일단은 내려왔네요. 패치형 치매 치료제로 상당히 많이 이제 부각을 받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저평가 상태가 아니죠. 이제 과거에 SK케미칼이 이제 5만 원, 4만 원대였었는 이때는 좀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여서 저도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봤던 주식이었는데, 이 패치형 이제 치매 치료제로 인해서 부각을 받고 나서 지금은 조금 이제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주가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좀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오늘 이제 살짝 이제 밀린 이유가 요 7,900원 정도 자리가 요 하락폭 대비 정확하게 기술적 저항 자리예요. 일정 부분 이제 되돌림을 주는 기술적 저항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매도 물량이 일정 부분 나온 것 같고, 차라리 이거를 이제 손실권으로 물려 들어가는 것보다 안 가면 버렸다가 여기 51,500원 정도 자리에서 다시 재매수 접근도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무조건 한번 매수를 한번 진입을 하는 그런 자리이고, 만약에 이제 이 상태로 제가 이제 손절 라인을 이제 정해 드린다면 손절 라인은 진짜 이 자리 대략 한 67,800원 정도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 라인 67,800원 잡고 홀딩 유지하시고요. 만약에 이 상태로 다음 주 상승력이 만약에 나타난다면 저는 이제 목표를 77,8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상승력 강하게 나올 경우 77,800원의 단기 매도 관점, 그리고 이 상태로 밀리면 67,800원에 손절하고 59,600원 내지는 그 밑에 자리 51,400원 자리에서 다시 재매수 접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케미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나머지 종목 상담은 잠시 뒤에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이번 주 굉장히 또 경랑이었습니다. 이번 주 이제 증시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 시장이 그래도 2200선까지 넘깁니다. 주간으로 따지면 이러면 상승이에요. 이러면 주간 상승률로 보면 상승률도 꽤 높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대로 끝난다고 봤을 때 이번 주에만 1.36%가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되는 건데 괜찮네요. 예, 코스피 힘 좋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 보시면 오늘도 살짝 숨고르기도 있었습니다. 장중에 2190 밑으로까지 빠졌었는데 V자 모양 그린 뒤에 한 차례도 조정 없이 그대로 올라가 버립니다. 2200포인트까지 뚫어버리면서 오늘 시장 시원시원하게 올라갔고 다음 주를 좀 기대하게끔 만들어줍니다. 수급 살펴보도록 하죠.
예, 수급 보시면 개인 기관이 팔고 있고요. 외국인이 삽니다. 어제 옵션 만길 포지션 청산 이후에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좀 사주고 있는데 외국인은 선물 쪽보다는 현물에서 사주고요. 기관은 반대로 선물 쪽에서 사주고 현물에서 팝니다. 지금 기관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도가 좀 많이 나오는데 기계적으로 알고리즘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지금 2200포인트가 다다르면 프로그램 매도가 출회가 돼버리는 이런 알고리즘일 확률이 좀 있습니다. 박스피 안에서 3,181억 원이나 지금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투신권역에서는 99억 원에 그칩니다. 하지만 연기금에서 지금 423억 원 매수가 좀 강하게 장 후반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도 파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시총 상위주 보면 삼성전자가 59,400원까지 현재 올라가고 있는데 삼성전자 오늘 장중 고점이 59,700원입니다. 6만 원에 바짝 근접했고 역사적 신고가 오늘 다시 썼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오늘 상승 흐름 괜찮은데요. 99,700원 역시나 역사적 신고가 10만 원에서 단 300원 모자랍니다. 네이버도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승폭을 더 키웁니다. 6위부터 12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시원시원하게 올라가네요. 전체적으로. 현대차도 지금 2% 안팎의 상승, 현대모비스만 살짝 아쉽고요. LG화학 2차 전지수에 또 예상이 되면서 급등, 셀트리온도 상승, LG생건 어제 하루 쉬고 다시 상승합니다. 코스닥 넘어가 보도록 하죠. 672입니다. 666 뚫고 올라왔는데 조정 없이 그대로 672까지 올라와 버리네요. 다음 지지선 향해서 달려가는데 0.9%대의 상승이 현재 예상이 되고요. 동시호가에서 지금 1%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역시나 장중에 V자 모양 한번 만들고 그대로 또 올라와 버립니다. 코스피와 거의 비슷한 흐름들 보이고 있다. 양시장 오늘 흐름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잠깐 보도록 할까요? 수급 보시면 개인이 1,060억 원을 사고요.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개인들이 좀 만들어가는 시장이었습니다. 개인이 강하게 매수가 나오고요. 기관,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좀 개인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 같은 경우가 이번 주에 지금 어제까지만 하면 주간에서 좀 매수였는데 오늘 매도 포지션 잡히면 한 300억 원, 400억 원 정도 매도가 순매도가 나오겠네요. 주간으로. 기관은 뭐 2천억 원이 넘게 이번 주에 물량이 나왔고요. 개인이 다 샀네요. 2,500억 원 정도 삽니다. 이번 주에만. 다음 살펴볼까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올라갑니다. HLB가 다시 상승 반전하네요. CJENM 빠지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85,000원 부근까지 갑니다. 펄어비스가 장후반에 힘냅니다. 남들 올라갈 때 내리던 펄어비스가 남들 내릴 때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19만 원대까지 터치를 합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KMW 어제 이어서 오늘도 올라가고 메디톡스가 시원시원하게 올라가네요. 자, 30만 원 초반대부터 지금 34만 원대까지 쉼없이 올라왔고 헬릭스미스 상승 반전, 파라다이스 역시 3.68% 상승, SK머티리얼즈만 2% 안팎의 하락이 예상됩니다. 네, 오늘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상승 마감 양시장 확실하고요. 2200이 지금 돌파되면서 마무리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집계가 되고 670포인트도 넘기면서 마무리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 수치가 좀 나오면 말씀을 드리고요. 두 분과 함께 이제 마감 지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참 진짜 들었다 놨다 하는 시장이네요. 심장이 쪼그라들기 쫄깃하죠, 이번 주 진짜. 참. 예. 말 한마디에 그 세계 시장이 좀 출렁거리던 그런 부분인데, 뭐 미사일 쏘고, 또 뭐, 솔레이만이 뭐 제거가 되고, 그러다가 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보다는 경제 제재 쪽으로도 가겠다라고 하면서 좀 순화가 됐던 그런 부분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널뛰기 하는 그런 장세가 됐는데, 자, 코스피 좀 봤을 때 2206포인트, 2206.39포인트에 좀 마감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꽉 차게 지금 마감할 것으로 좀 보이는 상태인데,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고점에서 고점을 형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8월 6일에 저점 매수를 하셔야 한다, 하시라 했고, 그 뒤로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제가 상승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고, 정말 이제 장기적으로 상승 흐름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은, 이제는 상승에 올라왔던 그 폭보다는 이
바닥에서 올라갔던 상승보다 지금에서 올라가는 그런 것은 좀 제한적인 부분에서 가두리 형식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께서 좀 열어놓고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제 오늘 좀 갭으로 좀 상승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 좀 쉬어가는 그런 부분도 나올 수 있다. 오늘 아침에 뭐 가다가 장중에 조정을 주고 다시 좀 끌어올리는 그 패턴이죠. 전형적인 강세 시장에서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중 조정도 우리가 좀 열어놓고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좀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자 코스닥도 좀 보시면 어제 671포인트 이게 돌파가 되냐 안 되냐 이렇게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 코스닥 쪽에서의 좀 수급이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메이저들은 매도를 했어요. 개인들만 좀 샀는데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개인 자금이 들어와가지고 좀 끌어올리기 때문에 이 개인 자금이 혹시 스마트 자금이 아니냐. 요즘은 개인들도 똑똑한 개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코스닥도 좀 갭으로 상승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좀 장중에 조정을 좀 주면서 갈 수도 있지만은 그동안에 이제 8월 6일부터 올라온 그런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이 바닥에서 지금까지 올라오는 그런 폭보다는 상승의 폭이 그렇게 많이 열려 있지는 않다. 그래서 제한적인 상승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도 여러분께서 매매를 하시더라도 이전에 바닥에서 올라온 것만큼 그것보다 좀 덜 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매를 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원달러 지수가 오늘 상승으로 지금 마감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있는 것은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상승 마감으로 좀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0.91% 상승이 코스닥 쪽에 코스피 쪽에 나올 정도면 원달러 지수가 하락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0.21% 좀 상승 마감할 것으로 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원달러 지수가 어제 좀 급락이 나왔지만 여기에서 또 회복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열어놓고 좀 대응을 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우리가 이제 그 실적 시장이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사 쪽에서요, 대량으로 지금 이 종목에 관한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이 개선이 되거나 또 실적이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께서 어때요? 정리하셔서 관심 종목이라도 아니면 메모장에 적어가시고 그 관련된 종목을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은 실적 내시는 데서,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쉽게 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시장? 네, 일단은 뭐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긍정적으로 이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지수 이제 이 상태로 상승력이 아주 이제 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2215선 기술적 저항 라인으로 보면 2208선을 넘기게 된다면 아까도 제가 이제 언급드렸다시피 그 윗자리, 한 단계 윗자리 2249선 정도까지 추가적인 상승력이 현재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코스닥도 이 상태로 682선 넘기게 된다면 그대로 716선 정도까지 추가적인 상승력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장도 만약에 이제 밀리지 않고 정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다음 주 내내 좀 상승 랠리가 일정 부분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에 마감을 했을까요? 코스피가 0.91%나 올라가네요. 2206.39포인트에 거래 마감됐고요. 자, 코스닥 살펴봅니다. 1.04%나 올라가면서 673.03포인트에 거래 마칩니다. 환율은 2원 20전 올라가면서 1161원 30전인데 오늘 동반으로 상승한 건 아마도 전일장의 하락분이 워낙에 컸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국이 조금은 또 개입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솔리드 김미애 님이 여쭤보셨네요. 6,110원에 비중 10% 어떻게 할까요? 예. 자, 이제 5G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치인 테마주하고도 또 연관이 됐던 그런 종목이 좀 되겠는데, 자, 우리가 이 사이클, 이 파동이죠. 이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올라가고 나서 조정이 나오고 다시 또 일정한 부분 올라가면서 어때요? 여기에서 시세 차익이 조금씩 내다가 마지막에 여기에서 시세 차익을 다 정리를 하고 나왔던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일단은 이 상승한 부분에 대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추세선이 121선을 막고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런 형국이 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서 밀리게 되면요 한 4,400
500원 정도 여기까지 또 밀릴 수 있겠고요. 거기에서 더 밀린다 하면은 한 3,900원까지도 또 밀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이제 손실폭을 최대한 이제 줄이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종목에 들어가겠다 하시면 3,900원 정도 내려오면은 그때 정도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이제 그 5G 관련된 종목들이 가는 것들도 있고 좀 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또 갑자기 또 이슈가 부각이 되면 가는 그런 흐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6,100원에 6,110원이네요. 오게 되면은 정리를 하시고, 여기서 또 갈 것 같지만은 가버리면 놔두세요. 왜냐하면 굳이 비싸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싸게 사서 핸들링 하기가 또 어려울 수 있으시니까 차라리 이렇게 깊게 눌림목을 좀 주는 3,900원대 오면은 그때 재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솔리드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167번님께서 BH 28,950원 매도해야 될까요? 하셨어요. BH? 네. 29,000. 28,950원. 네. 손실권이네요. 네. 이 BH는 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했던 회사잖아요. 네, 저는 이제 저평가에 실적이 개선되면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주식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과거 2016년도에 이 주식이 저평가였어요. 그리고 적자였다가 이제 막 분기 흑자를 막 기록하는 단계였거든요. 그래서 재무 구조를 한번 간단하게 보면 2016년에 대규모 적자였는데 갑자기 이제 분기 흑자를 기록하더니 2017년부터 대규모 흑자로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주식을 이제 주로 바닥에서 잡아서 투자를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한 2,200원에 잡아갖고 좋다고 4,000원에 딱 대략 한 2배 정도 수익 내고 딱 팔았는데 이게 그냥 그대로 3만 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안타까운 주식인데,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이제 어떤 상황이냐? 이미 이제 시장에 많이 이제 부각을 받은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원래 순자산 가치가 대략 한 1,000억대였어요. 1,000억대. 근데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캐파가 이제 커지고 하다 보니까 자산 가치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산은 2,600억 정도까지 이제 증가를 했고, 지금 시가총액도 이제 당연히 커졌죠. 하지만 자산이 증가하면서 이미 주가가 이제 상당히 많이 급등이 나왔을 때는 엄청난 고평가였는데, 지금은 자산이 증가하니까 그렇게 많이 이제 고평가 상태는 아닌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2,600억 대비 지금 시가총액이 6,700억이니까 한 3배 정도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기술적으로 대응만 잘 하신다면 충분히 이제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 BH를 장기적인 관점으로 만약에 재접근한다 치면은 전 8,700원짜리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만약에 내려올 경우, 내려간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만약에 내려올 경우 이 자리는 이제 장기 투자 자리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장기 투자는 좀 이제 시간은 걸리지만 고수익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8,700원짜리는 그런 자리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짧게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자리인 거죠. 그래서 지금 28,950원이니까 제가 손절 라인을 좀 정해드리도록 할게요. 다행히도 이 19,800원짜리를 이탈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19,800원짜리를 이탈시키지 않는 선에서 일단 홀딩 포지션 유지하시고, 자, 이 상태로 이제 반등력이 나타날 경우에는 어디서 빠져나올 수 있냐면, 일단 정고점을 넘긴다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는 가늠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상태로 반등력이 잘 나오면 22,6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9,900원 손절 라인 잡고 반등 시 22,600원 정도 자리까지 손실을 좀 축소시켜서 빠져나오는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BH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084번님께서 파워로직스 1,300원의 비중 20%. 이 종목도 참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뭐 2019년도에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던 그런 종목인데, 카메라 쪽 관련해가지고 핸드폰 부품주, 갤럭시 부품주로 또 엮였던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배터리 좀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ESS까지도 같이 묶여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2차 전지기 때문에 전기차 쪽으로도 또 부분이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 카메라 모듈 쪽이기 때문에 생체 인식하고도 또 연관이 되는, 그래서 다양하게 좀 사업을 하고 있고, 이게 보면은 성장하는 그런 섹터를 많이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여기에서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시장이 좋아서 이 박스권을 만들고 이 자리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시장이 안 좋아진다 그러면 좀 뒤로 또 밀리면서 재차 하락 파동이 또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열어놓고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손절 라인을 좀 잡아서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있죠. 지금 이 9,660원 이게 무너지게 되면요. 9,400원까지도 다시 또 무너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또 무너지면은 그대로 한 9,000원까지도 또 재차 낙폭이 커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말씀드려서 일단은 이 9,660원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면 되겠고요. 자, 목표가는 11,200원에서 또는 11,300원 이 정도 잡고 좀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워로직스 이야기 나눠봤고요. 한 종목 더 가도 될 것 같습니다. 0399번님의 유진기업 5,909원의 비중 10% 여쭤보셨어요. 어떻게 할까요? 더 사셔야죠. 더 사요? 네, 더 사셔야 됩니다. 마지막 날이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죠? 아니 이게 유진기업이 왜 그러냐면 예. 이 재무구조를 한번 간단하게 좀 볼게요. 지금 지속적으로 흑자를 잘 내고 있어요. 영업이익, 시멘트 사업을 하고 있죠. 영업이익을 잘 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산을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5년도에 비해 자산 가치가 한 대략 50% 정도 이상 증가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더라도 이 월봉상 파동을 보면은 과거 좀 자산 가치가 낮았을 때는 주가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었어요? 3,000원대, 그죠? 근데 지금은 대략 50% 이상 자산 가치가 증가했기 때문에 빠져도 4,000원 밑으로는 쉽게 빠지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매수가가 상당히 좀 이제 일정 부분 이제 높기 때문에 좀 평단을 끌어내릴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4,500원에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일단 진행을 하시고요. 4,500원 정도 부근에서 지금 현재 가격 구간에서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부근에서 이제 1차 추가 매수를 하고 만약에 밀리면 겁먹지 마시고 4,000원 정도에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쭉 여기서 추가. 이렇게 하면 이제 평단이 한 5,700원 이하로 확 내려오겠죠.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얘가 바닥을 다지고 반등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5,700원짜리까지는 금방 찍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단기적인 수익을 창출해서 빠져나오는 전략을 제시해 드릴까 합니다. 상당히 이제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부에서 이제 SOC 쪽에 투자를 하다 보면 이제 시멘트 수요가 또 올해 또 많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4,500원에 한 번 추가 매수하시고 혹여라도 밀리면 4,000원에 겁먹지 말고 한 번 더 추가 매수하셔서 5,700원에 빠져나오는 전략 제시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상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두 분과 함께 긴 시간 했습니다. 하치기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인데 마지막으로 혹시 좀 해주실 말씀이나 뭐 그런 것들 짧게 할게요. 갑자기 이 BGM 뭡니까? 예. 어차피 또 자주 볼 거예요. 예, 뭐 투자자님께서 너무 급하게 매매는 하지 마시고요. 좀 안정적으로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본인 스스로가 만들어 가시는 게 가장 투자 수익률을 잘 낼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꼭 성공 투자하셔서 다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어차피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때가 되면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손실을 보는 이유가 너무 급하게 마음을 먹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을 좀 널찍하게 잡고 저평가 종목 딱 평단 형성해 하셔서 갈 때까지 기다리는 마음으로 편하게 부동산 투자하듯이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10년이고 20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지속적으로 낼 수 있다. 다시 한번 언급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으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저희도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